2019년 8월 태국 앙통의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수십 명의 친구가 모였습니다. 16살 때 같은 반이었던 그부들은 어느덧 69살의 노인이 돼 있었고요. 그들은 53년 전 추억을 회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따나팟과 수탓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너 왜 그렇게 날 괴롭힌 거야? 내가? 그냥 장난친 거겠지. 전혀 기억이 안 나. 53년 전 학창 시절에 수탓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따나팟. 그는 수탓에게 왜 자신을 괴롭혔는지 물었지만 정작 가해자인 수탓은 자신의 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뭐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데 피해자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옥같이 살아왔는데 너는 그걸 기억도 못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나팟은 성인이 된 뒤에도 종종 친구들에게 과거 수탓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소연을 할 만큼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냥 나한테 사과하면 용서해줄게. 이제라도 나한테 사과해. 53년 전 일이야. 새삼 이제 와서 왜 그래 너. 그냥 잊어버리자고. 학교 폭력 가해자인 수탓은 끝까지 따나팟에게 사과하길 거부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죠. 이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잊으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한 건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더 화나고 더 상처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탓이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자 울분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던 따나팟이 손에 든 건 다름 아닌 총. 어머. 53년 동안 쌓여있던 따나팟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그의 손은 방아쇠를 당겼고 학폭 가해자였던 수탓을 저격하며 동창회장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됐습니다. 헐. 그리고 학폭 가해자였던 수탓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엄마. 총을 준비해 갔구나. 총을 준비해 갔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한이 그냥 뼈에 사무쳤네. 그렇네. 69세가 돼도 용서가 안 되는 게 남아있었네요. 그게 학폭인 것 같아요. 2018년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페루 수도 리마의 한 병원 지하 1층과 2층에서 연이어 폭탄이 터지며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환자 의료진들이 병원 밖으로 급히 대피하며 병원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제 폭탄을 제작해 폭탄 테러를 일으킨 용의자 클라우디아 베니테스 아기레와 레닌 베니테스 아기레 남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폭탄 테러범인 거예요? 아니 사실 병원에는 중환자분들도 계시고 수술 중인 환자는 대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필 왜 병원에서 폭탄 테러를 저지른 건가요? 자, 이 남매가 병원 테러를 계획한 이유. 테러 발생 7년 전인 2011년 남매의 어머니는 해당 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분명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요. 그러나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 사고라도 있었던 건가요? 아기레 남매 역시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결과 1심과 2심 두 차례 모두 남매가 승소했는데요. 그런데 의료 과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배상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걸로도 모자라 병원 측의 태도에 분노한 남매가 병원에 앙심을 품고 폭탄 테러를 계획했던 것이었죠. 어머니를 잃은 심정이나 병원에 대한 분노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이해가 돼요. 굉장히. 이해되지. 근데 그게 병원이 잘못한 거지. 테러하는 날 거기에 또 환자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들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풀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럼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아니 어머니 목숨 소중하죠. 근데 다른 분들의 어머니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거죠.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승소까지 했으면 그걸 기다리면 될 걸. 믿을 곳이 없어서 뭐 절박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의 복수를 위해 무고한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남매. 이제 당신들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됐다는 사실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21일 아르헨티나 북서부 산 미겔 데 쿠투만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잠깐만요.
사람 아니야? 누가 누워 있는 겁니까? 뭐야? 아니 지금 옷이 뭐 다 벗겨진 채로 지금 뭐 눌려 있는 것 같은데. 너 발로 툭툭 차는데요? 집단 폭행 뭐 이런 사건인가요? 그러게. 자, 이 집단 구타를 당해 쓰러진 남성은 강도 미수 사건으로 복역하다가 얼마 전 석방된 25살 남성 과이마스였습니다. 그를 폭행한 사람들은 같은 마을의 평범한 주민들이었고요. 근데 뭐 형량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나요? 왜 그렇다고 해도 저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뭔가 원한을 샀었나? 그러게. 이 주민들이 과이마스를 집단 폭행한 이유는 나흘 전에 발생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 마을에서 9살 소녀 아비가일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아비가일이 입고 있던 옷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판단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사라지기 전에 과이마스랑 같이 있었대. 과이마스 그 자식 마약에 찌들어 살더니 그 어린애를 죽인 거야? 가만히 뒀다간 우리 딸한테도 몹쓸 짓을 할지 몰라. 절대로 용서 못해. 과이마스가 범인이라고 생각한 마을 주민들은 대분노. 그를 찾아가 집단 구타한 것뿐 아니라요. 흉기로 찌르고 그의 옷을 모두 벗겨 산채로 불에 태우려고 한 겁니다. 어허. 그렇게 과이마스를 응징하는 데 참여한 사람은 무려 500여 명. 어허. 그리고 수많은 주민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과이마스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니 뭐 원망스러운 마음은 알겠지만은 아직 뭐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범인은- 밝혀져도 저러면 안 되죠, 사실. 예.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지. 격분해서 그야말로 감정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죽였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경찰 조사 결과 과이마스가 소녀를 살해한 범인으로 밝혀졌지만요. 정말? 하지만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과이마스는 본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또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깨닫지 못했고요. 피해자와 유족들은 그에게 사과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범인의 목숨을 앗는 게 최고의 복수가 아닙니다. 잔혹한 범죄자를 살해한 마을 주민들. 과연 범인이 죽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만족할까요? 2011년 7월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위치한 C 신문사는요. 고교 동창생인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0일을 선고받은 제러드 라모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아니,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인데 네. 고작 90일이에요? 근데 스토킹이 90일이 적다면 적은데 스토킹 자체가 범죄로 인정을 받아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또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스토킹했나를 사실 90일이라는 처벌만 봐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라모스는 자신의 이야기가 보도되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제 소문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다고. 그놈들 절대 가만 안 둬! 자, 이듬해 C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 하지만 법원은 라모스가 해당 보도 때문에 입은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도 그의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라모스는 법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반성은커녕 수년간 SNS에 C 신문사를 상대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 그리고 일부 직원에겐 SNS로 위협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게 부끄러운 줄 알면 아예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시간이 흘러 2018년 6월 라모스는 C 신문사를 방문했는데요. 아, 불안하다. 언론사 찾아왔대요. 이게 그냥 간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C 신문사를 찾은 라모스의 손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들려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샷건. 총! 그는 C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샷건을 들고 신문사로 침입. 죄 없는 직원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자, 총격 사건 발생 1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 테러범 라모스를 체포했지만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원 5명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문제네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은 라모스가 일으킨 끔찍한 테러에 대해 책상 밑에 숨어 범인이 사람들을 쏴 죽이고 총을 장전하는 걸 듣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을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인 어리석은 한 남자의 광기.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테러범을 향한 단. 2018년 4월 미국 미주리주. 강도가 우리 부모님을 총으로 쐈어요. 얼른 와주세요.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한 15세의 소녀 데저나 홈스.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총에 살해된 대전아 부모님의 시신을 확인. 사람들은 한순간에 부모님을 잃은 대전아를 안타까워했었는데요. 그런데 대전아, 지금 이 시간부터 넌 살인 용의자야. 어머, 충격적이게도 대전아의 부모님을 살해한 건 딸 대전아였습니다. 야,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이건. 아니 자기가 아휴. 죽이고 자기가 신고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떤 일을 겪던 아이길래 부모님을 살해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대전아는 처음엔 강도의 침입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다투다가 아빠가 엄마를 쐈어요. 나를 보호하려면 아빠를 쏠 수밖에 없었다고요. 라며 추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증언을 번복, 그리고 대전의 증언과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대전아가 아이들이 부모를 죽이는 공포 영화를 검색한 흔적을 발견. 즉 공포 영화를 보며 치밀하게 살해를 계획하고 부모님을 살해하는 이 폐륜을 저지른 겁니다. 와. 자, 뿐만 아니라 총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춤추는 영상까지 발견됐는데요. 계획 범죄네요. 예, 우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와, 부모님을 영화까지 봐가면서 저렇게 계획을 세워 죽일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런 상황들을. 참.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 자, 대전아가 이런 끔찍한 폐륜을 저지른 이유. 또 대전아한테 손 찍어만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대전아, 우리가 데려갑니다. 내가 내 딸 때린 건데 네가 왜 참견이야? 대전아의 삼촌에 따르면 대전아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해온 피해자였습니다. 삼촌 부부가 대전을 위해 나서도 보고 경찰에 여러 번 신고까지 했지만 법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요. 네가 감히 아빠를 경찰에 신고해? 그녀에게 돌아오는 건 더 심한 학대였습니다. 이에 절망한 대전아는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끔찍하게 살해. 하지만 학대가 살인의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법. 대전아는 결국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아, 죄의 대가는 치러야겠지만 저 아이도 참 너무 불쌍하네요. 불쌍하지. 네, 너무 비극이다 정말. 아니, 우리나라도 아동학대가 진짜 큰 사회적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심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살인으로 복수하는 거는 자기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정말 다시 말하면 저 사건이 신고가 됐는데도 똑바로 해결하지 않은 저 사회 시스템이 문제인 거지. 저 경찰들이 결국은 저 불쌍한 애를 살인범으로 만든 거예요. 진작에 나서 줬어야 되는데. 그럼. 예. 2013년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 파수루안 한 여성이 이웃집에 살던 40대 남성 야신 파딜라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나 동네 시끄럽게 일 키우지 말고 두 사람이 알아서 잘 협의해보게. 진짜 무책임하다. 당시 마을 장로들이 나서 사건 중재에 나서며 해당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아유, 어르신이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셨어야죠. 저건 동네가 시끄러워져야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아니,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 한 마을에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덮으면 계속해서 지내라는 겁니까? 뭡니까? 자기 일 그게- 아니라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뒤인 2019년 12월 16일 파딜라가 동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서던 중 누군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그 피해 여성이 결국 6년 뒤에 복수한 거 아닙니까? 사건 바로 다음 날 파딜라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범인. 그는 6년 전 파딜라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아닌 그녀의 18살 된 아들 마울루드 리안토였습니다. 아이고, 아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그건 아니란다. 18살이면 이제 미래가 창창한 그런 나이 아닙니까? 어른 되기도 전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을 장로들이 저 애를 살인자로 만든 거죠. 그렇지. 그 장로들이 쉬쉬한 게 최악의 단초였네요. 사건에. 그렇습니다. 6년 전 엄마가 이웃집 남성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리안토. 당시 소년의 나이는 고작 12살이었는데요. 범인은 처벌받지 않고 심지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웃에 그대로 살고 있고 야, 오히려 피해자인 엄마가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다니는 모습을 본 소년. 그리고 무려 6년 동안 소년은 칼을 갈며 오직 복수의 기회를 엿봤던 겁니다.
그 골든타임에 제때에 제대로 단죄만 됐어도 그렇죠. 저 소년이 저렇게 살인자가 됐겠냔 말이에요. 6년 동안 복수 생각하면서 지옥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6년도 지옥이었을 거고 그렇지. 저 학생의 미래도 정말 어두울 것 같고 근데 불쌍- 너무 이해는 돼. 너무 이해는 돼. 이해는 가죠. 그리고 2019년 18살이 된 리안토는 드디어 자신의 복수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고요. 약 한 달간 파딜라의 동선을 살핀 뒤 그를 기습해 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된 리안토는요. 6년간 복수할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그 괴물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라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요. 그러니까 복수만 꿈꾸며 살다 보니까 이제 복수한 이후에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은 아예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은 사실 뭐 미래가 창창한 나이인데 결국 그 마음 때문에 범죄자의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본인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복수는 정말 진정한 복수가 아닙니다. 지난해 7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16살 마디 히메에게 익명의 번호로 전송된 한 동영상. 해당 영상에는 히메와 친구들이 알몸의 상태로 술과 담배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그게 몰래 촬영을 한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히메와 친구들은 영상 속에 찍힌 문란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뭐야? 조사를 해보니 해당 영상은 음란물에 치어리딩 팀 소속이었던 히메와 학생 2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었습니다. 디지털 범죄가 무서운 게 순식간에 확 퍼지거든요. 맞아요. 이걸 뭐 몇 개 지운다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퍼지고 나면 그냥 끝이기 때문에 16살밖에 안 된 학생들이 얼마나 또 놀라고 평생에 수치겠습니까? 아, 누가 이 짓을 한 거예요? 지난 3월 해당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인이 아동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경악해 한 범인의 정체. 그녀의 이름은 라파엘라 스포네루요. 피해 학생들과 같은 치어리딩 팀에 있던 한 학생의 엄마였습니다. 친구 엄마가 범인이었다고요? 네. 이 스포네가 딸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런 끔찍한 만행을 벌인 이유. 걔가 질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 걔랑 어울리지 마. 감히 내 딸을 따돌려? 가만 안 두겠어. 니들도 당해봐. 뭐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한 피해 학생 부모의 진술에 따르면 한 학부모가 자신의 딸에게 스포네의 딸과 어울리지 말라고 한 뒤 학생들에게 딥페이크 영상이 전송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과 언론에서는 스포네가 자신의 딸을 따돌린 치어리딩 팀 학생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고 추정했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스포네의 딸은 엄마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저지른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게 딸을 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딸을 망치는 길이죠. 저렇게 되면 딸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앞으로? 아니 뭐 사실 따돌림을 내 딸이 당했다. 이거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렇지만 저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어른이라면 어른다운 합리적인 해결법을 찾았어야죠. 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만행은 당신의 딸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자, 이번 특종은요, 사진 먼저 공개합니다. 이분은 얼굴 보니까 저는 알겠네요. 기억이 나네요. 뉴스에 얼마 전 났죠. 네네네. 네. 자, 얼굴에 큰 멍이 든 이 여성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 70대 여성 시에샤오전인데요. 지난 3월 17일 오전 시에샤오전 할머니는 자택 인근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 거기 중국인?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린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을 향해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쓰러진 시의 할머니는 눈가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입고 말았던 것이죠. 아휴, 정말. 저 나이 든 분들은 이게 맞은 것도 문제인데 저렇게 해서 넘어지다가 저 고관절 같은 데 부러지잖아요. 그거 굉장히 회복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아프셨을지 가늠이 채되지 않는데요. 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겁니까? 예? 정신을 차린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을 땐 한 백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게 아니라요.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어 자신을 폭행한 남성을 향해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휘두른 막대기에 흠씬 두들겨 맞은 남성은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khối băng nó khui con trâu lên trâu giá chui băng rồi lại đó à ngon đây à con trâu khối băng nó khui con trâu lên trâu giá 길 가던 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한 건 살인 미수예요. 진짜 살인 미수. 진짜 살인 미수예요. 살인 미수. 정당방위예요, 저건 진짜. 근데 상식적으로 저 할머니가 뭐 손에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들었다 한들 저 한 30대로 보이는 저 청년이랑 싸우는 게 그게 70대 말이 할머니와 30대 70대 할머니인데 지금 저 할머니는 바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시는구만.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면은 저거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또 들어가요. 또 고소하지. 네. 맞은 사람이 또 고소를 하니까. 근데 미국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다 같이 한번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지. 그치.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머니를 폭행한 범인 젠킨스는요, 사실 할머니를 만나기 직전 이미 83세 베트남계 남성을 폭행하고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계 미국인인 시의 할머니가 폭행당한 것 역시 아시아인을 증오하는 인종차별 범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시아계인들을 향한 증오 폭력 범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저 할머니가 반격 못할 줄 알고 폭행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그 전에도 반격할 줄 알면 고령자만 공격하지 않죠? 네, 그 전에도 80대 할아버지를 공격했다니까 저 사람은 좀 치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 상대적으로 자기한테 공격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 뭐 노인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되게 비겁한 짓인 거죠. 그렇죠. 이런 인종차별 폭행, 묻지마 폭행은 법적으로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1월 31일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한 마을에서 무려 20여 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인질극이 발생했는데요. 이 인질범은 마을에 사는 40대 남성 수바시 바탐. 그는 자신의 1살 배기 딸의 생일 파티를 연다는 핑계로 같은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집으로 유인한 뒤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바탐의 아내와 1살 배기 딸도 지하실에 함께 감금됐는데요. 자기 딸은 또 왜 감금해? 진짜 동네 애들은 왜 감금하고?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바탐의 집을 찾아가 제발 아이들을 내보내달라며 사정했지만 바탐은 오히려 그들에게 총까지 겨눴고요. 이에 경찰과 테러 대응팀 요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바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아이들을 당장 풀어줘. 내 말 먼저 들어. 안 그러면 다들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이 사람이 뭔가 동네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 같네. 그래서 그 집안의 아이들을 다 그게 인질로 동네 삼았다. 애들을 전부 인질로 잡은 거죠. 인질범 바탐의 요구사항은 지역 대표 의원과의 대화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교도소에 갔다고? 바탐은 과거 마을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살인 사건에 연루돼 10년 동안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10년간 수감 생활한 게 정말 억울하다면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그게 이 애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애들이 뭘 한 건 아니니까. 도구로 삼은 거죠, 그냥. 바탐의 요구대로 해당 지역 의원이 찾아와 그와 대화를 시도했지만요. 협상에 실패. 심지어 바탐이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현장에서 경찰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질로 잡힌 아이들까지 위험한 상황이 되자 경찰은 바탐을 사살. 10시간가량의 인질극이 마무리되며 아이들은 안전하게 부모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 다 나오네요, 하나씩. 아, 애들 트라우마 생기겠다. 자, 근데 가슴 아픈 사연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바탐의 인질극에 분노한 주민들의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제발. 어머, 제발. 안 해? 자, 아이들의 부모는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탐의 아내 루비에게 돌을 던지고 집단 구타. 그렇게 아내 루비는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애는 어떻게 해? 저긴 너무 비극이다. 2017년 6월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불과 닷새 사이에 웨슬리 헤이즈 데마레스트, 안드레스 발보사, 찰스 리몬 알비 등 남성 3명이 각각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이런 말을 외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나는 복수하는 천사다. 너희를 정의 구현하러 왔다. 이 무차별 폭행 사건은 모두 한 사람의 소행. 정체불명의 남성이 휘두른 망치에 맞은 피해자들은 얼굴에 큰 멍이 들거나 두개골이 함몰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진 봐요. 난 빚진 걸 받으러 온 거야. 그러니 이건 내가 가져가지. 정의구현이면 남의 걸 왜 훔쳐? 뭐 이게 뭔가의 복수를 하러 온 거긴 한데. 이거 대체 범인의 정체가 뭡니까? 며칠 뒤 체포된 범인의 정체, 바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남성, 제이슨 부코비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과 부코비치는 원한 관계는커녕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네? 아니 뭐 복수심도 아니었던 거네요. 그럼 정의구현은 뭔 얘기예요? 묻지마 폭행이잖아 이거. 부코비치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범행 동기. 그들은 파렴치한 성범죄자라고요. 그래서 제 손으로 직접 응징한 겁니다. 부코비치에게 폭행을 당한 세 남성은 사실 아동 성폭행범이었습니다. 이유는 있었네. 자기가 저렇게 뭐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건데 그러라고 돼 있는 사회도 아니고. 본인이 나서게 된 이유도 궁금해요. 사실 부코비치는 어린 시절 양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부모님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는 숱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수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복역 도중 부코비치는 자신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범죄자 등록 원부 사이트에서 아동 성폭행범의 명단을 파악,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성범죄자들을 응징하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정말 안타깝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겠지만 범죄가 없길 바란다면서 범죄를 계속 본인이 추가한 거잖아. 여러분, 이 부코비치의 행동은 결코 정의구현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4월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 대륙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중국 베이징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한 중년 남성이 앳돼 보이는 남자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분이 말이야. 왜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내가 후진하는데 너 따위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자신의 자동차를 긁었다는 이유로 중년 남성이 다짜고짜 택배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렀고요. 택배기사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저 맞기만 했는데요. 이후에 택배기사가 차주에게 400위안, 약 6만 원의 합의금을 전한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합의금까지 받아갔군요. 받아갔어요. 하지만 이 동영상과 사연이 퍼지자마자 인민들은 대분노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갑질 폭력 사건에 그 누구보다 그 수많은 중국 인민들보다 더 부들부들 분노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동영상 속의 택배기사가 소속된 S사의 왕웨이 회장. 참고로 이 S사를 말할 것 같으면요. 중국 내 굴지의 1위 택배 기업으로 왕 회장은 지난 2017년 미국 F경제전문지가 발표한 중국 부자 5위. 이분이 본인도 택배 기사를 하신 걸로. 그렇죠. 그래요? 네, 정말 바닥부터 일어서신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직원을 때린 이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 기업의 회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멋지다. 이렇게 회사 측에 강경한 입장을 전한 뒤에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똑같이 뺨을 치지는 않았고요. 주먹보다 센 게 뭡니까? 법이죠. 고소를 합니다. 참교육이네, 참교육. 정말 참교육 들어가신 만약에 거죠. 저 왕 회장이 같이 따귀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했다면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갑질이 될 수 예, 있죠. 예. 그가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바로 왕웨이 회장의 특별한 직원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기업 행사에서 우수 직원에게 선발된 이에게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야, 실제로 늘 기업의 최대 자산이 직원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CEO였다고 합니다. 결말 어떻게 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궁금해요. S사 택배기사를 폭행한 남자는 결국 중국 공안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갑질을 행사했던 그 남자는 또해부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택배기사와 S사 측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하는 회장을 본 직원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애사심이 더 이제 뿜뿜이죠. 배달을 하면서도 나 정말 충성심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힘도 나고 안 그렇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거는 복수라기보다는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원합니다, 아주.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T에 올라온 한 줄의 상품평.
크리스마스 때 입으려고 샀는데 배송이 너무 늦네요. 여기서 절대 사지 마세요. 허난성 정저우에 사는 한 중국 여성은 배송이 너무 늦어지자 해당 쇼핑몰 상품평에 불만사항을 적은 겁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이 여성에게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상품평 지워라. 바로 쇼핑몰 판매자에게 온 협박 문자. 하지만 여자는 그냥 무시했죠. 그런데 또다시. 그 상품평 지우지 못해? 너희 집 정보 나한테 있어. 너 내가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아니 상품평이라는 게 없던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배송이 진짜 늦으니까 늦는다고 한 건데 이거 가지고 판매자가 더 노력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판매자의 협박을 받고도 여성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옷은 언제 보내줄 건데요? 라고 계속 배송 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2월 27일 드디어 여성이 주문한 의상이 배송됐다는 문자가 왔고요. 서둘러 택배 수령 장소인 역 근처로 걸어 나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여성을 기다리고 있던 건 주문한 옷이 아닌 협박 문자를 계속 보내온 의상 판매자. 뭐야? 자, 그리고 그 판매자는 구매자인 여성을 만나자마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뭐야? 미친놈 아니야? 길거리에서. 자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린 겁니다. 아유, 도망가 또. 와 진짜 황당하다. 가까스로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은 외상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자로부터 문자가 또 왔습니다. 내가 널 때려눕히려 수저우에서 밤새 달려갔어. 판매자가 출발한 장수성 수저우에서 구매자가 사는 허난성 정저우까지는 무려 860km. 서울에서 부산의 왕복거리입니다. 한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네. 폭력으로 대응한 광기의 목수는 한 여성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의 악행이 제대로 심판받기를 바랍니다.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바울리아 지역의 한 초등학교. 12살의 한 소녀가 수백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갈 뻔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비극의 시작은 4개월 전. 당시 10살이었던 남동생 B군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매일같이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점점 심해져 갔는데요. 어느 날 야, 오늘은 제 머리를 돌로 맞춰보자. 하하, 재밌겠는데? 그런데 이 짓궂은 장난은 결국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어머. 아니, 돌로 머리를 치면 어떡해. 아, 그 장난이라도 정도가 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청소년 보호시설에 가게 됐을 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의 누나는 큰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2018년 7월 17일 학생들의 점심을 준비하던 요리사 라디카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는데요. 급하게 주방을 나서는 한 소녀를 마주칩니다. 소녀가 다녀간 자리엔 수상한 흔적이 남았는데요. 그날 점심 메뉴였던 인도식 수프 요리 달. 그런데 윗부분에 하얀 층이 생겼고요. 악취까지 풍겼습니다. 요리사 라디카는 즉시 교장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교장 선생님의 신고로 출동한 지역 경찰관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무래도 요리에 독성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머. 애가 독을 넣은 거예요? 그 누나가 그 요리에다 독을 푼 거네요. 그랬는 거 같나 보다. 내 동생을 죽이고 넌 왜 아무렇지 않지? 내가 직접 심판해주겠어. 내 동생을 괴롭힌 애들도 그리고 웃으면서 지켜본 애들도 모두 벌을 받아야 해. 전교생 급식에 독을 넣어 모두에게 복수하려 했던 겁니다. 전교생이요? 아, 그 이제 동생을 잃은 슬픔은 이해하지만 무차별로 저렇게 다 독살하려고 했던 건 전 좀 전 아니죠, 전 아니죠. 2016년 11월 미국 엘라베마주 컬먼 법원 40년형을 선고받은 제이 메이너. 그는 자신의 장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판결이 난 직후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급기야 가해자 제이 메이너의 석방을 위한 탄원 운동까지 일어났는데요. 이건 또 왜죠? 가족을 죽였는데 거의 폐륜 범죄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저기에 탄원 운동을 할 수가 있지? 거기엔 제이 메이너의 기구한 사연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딸 줄리아 메이너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 어머니의 양아버지 레이먼드 얼 브룩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당시 줄리아의 나이는 고작 4살. 하지만 9살이 된 줄리아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발각. 결국 2002년 레이먼드는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손녀에게 수년간 몹쓸 짓을 한 레이먼드에게 내려진 선고는 고작 징역 5년. 근데 미국은 대체로 처벌이 세지 않나요? 네,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걸로 알려졌는데 굉장히 손방망이네요. 13년이 지난 뒤 줄리아는 결혼 후 세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악몽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고요. 끝내 남편과 이혼까지 하고 정신적인 고통에 몸부림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런 딸의 모습에 가장 가슴 아파했던 한 사람, 바로 그녀의 아버지 제이 메이어. 내 딸은 매일이 지옥인데 그자는 너무 적은 벌을 받았어. 이렇게 딸의 고통에 응당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2014년 6월 총을 챙겨 자신의 장인 레이먼드의 집으로 향한 제이. 그는 정확히 레이먼드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된 제이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탄원운동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를 위해 딸 줄리아가 나섰습니다. 나서야죠. 그녀는 아버지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와의 인터뷰는 물론 아버지 제이의 석방 및 형량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시작. 무려 2만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이의 석방 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중국 남서부 충칭에서 일어난 귀여움 또 살벌한 복수극. 자, 2015년 3월의 어느 날 아침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을 내려간 한 남성은 아니, 누가 내 차를 이렇게 망가뜨렸어? 어젯밤까지 멀쩡했던 자동차가 군데군데 긁히고 또 찍힌 자국이 수두룩. 그야말로 처참한 몰골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화가 잔뜩 난 한 남성에게 다가온 한 이웃. 그리고는 그에게 무언가를 건넸는데요. 이 차 주인이세요? 이 사진 좀 보시겠어요? 그 사진에는 견공 3마리가 자신의 차를 씹고 뜯고 물고 맛보고 있었던 거죠. 대체 왜 강아지들은 이 남성의 차만 물어뜯은 거였을까요? 맛있는 게 묻어 있었나 왜 저래?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 차가 먹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저녁 퇴근 후 평소처럼 집 앞 주차장에 주차하려는 그때 주차장 중앙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한 채 쿨쿨 자고 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한 남성은요. 뭐야? 네가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자, 그리고는 무자비하게도 뻥 하고 그 개를 발로 찼고요. 아이고. 자다가 갑자기 복면을 당한 개는 깨갱 하고는 그대로 도망을 쳤는데요. 아왜 개를 때려? 굳이 그럴 거 없지 않겠어요? 굳이 그럴 거 빵 없지, 한번 누르면 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제가 추측건데 의리 있는 동료들이 저희가 가끔 하는 일이죠. 크로스! 너 너무 멀다. 크로스! 크로스! 강아지들끼리 야, 우리가 계산놓고 아주 납작하게 해버리자. 뭐 이렇게 모의를 한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는 통쾌한 복수를 한 거라고 합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사람도 아니고 개들끼리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공모하듯이 어떻게 정보를 줬지? 정말 신기하다. 유쾌한 복수였습니다. 네, 재밌네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14위로 가겠습니다. 독일인 600만 명을 죽여라. 디 어벤져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여름. 유럽 동북부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니우스에 있는 유대인 거주마을 게토에선 끔찍한 유대인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아버지, 저 먼저 여기 탈출할게요. 우리 다시 꼭 만나요. 게토 마을에 닫혀있던 유대인 16살 요제프 하르마츠는 유대인 수용소 이동 시기를 틈타 비좁은 하수관을 통해 게토를 탈출했습니다. 그 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하르마츠는 가족들을 수소문했는데요. 그런데 나치의 끔찍하고 비인륜적인 학대를 견디다 못해 아버지는 끝내 자살. 동생은 수용소에서 무자비한 학대 끝에 사망. 어머니만 살아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르마츠 가족들처럼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 수는 무려 600만 명. 하지만 1945년 11월에 시작된 독일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요.
나치 가담자가 서독에서만 1,320만 명이 있었는데 기소된 거는 고작 350만 명. 그중 250만 명은 재판 없이 풀려났고요. 나머지도 대부분 벌금이나 재산 몰수형 등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되자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너희의 죄를 유대인의 피가 갚아주리라. 종전 후 600만 유대인들을 대신해 복수를 꿈꾸게 된 하르마츠. 결국 나치 저항운동 조직인 극비밀결사 낙함의 일원이 되는데요.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독일인을 죽이는 것. 그것도 독일인에게 죽은 유대인 수와 같은 600만 명이 목표였습니다. 무차별하게 그냥 아무 독일인이나. 그렇죠. 이것이 바로 낙함의 독일인 대량 학살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946년 4월 하르마츠는 한 특수작전을 지휘하게 되었는데요. 목표 장소는 독일 뉘른베르크 외곽의 13포로 수용소. 나치 친위대 출신 독일인 포로들이 구금된 곳이었습니다. 늦은 밤 하르마츠와 낙함 대원들은 빵 공장에 잠입. 독일인 포로들이 먹는 빵 무려 3,000개의 치명적 독성 물질인 비소를 발랐습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예상 사망자 수는 12,000명. 이거는 또 다른 범죄죠. 그렇죠. 과연 이들의 복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다행히도 무차별적인 살인은 실패. 독성 물질 비소가 든 빵을 먹은 2,000여 명의 전범 수감자 중 200여 명 정도가 기소 중독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인간을 살인 병기로 만든 전쟁에 남긴 참혹한 복수. 이것 역시 또한 참혹한 현실이 아닐까요? 인도 델리 북동부의 카주리 카스 지역.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좁은 골목을 지나 한 남자가 경찰서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신고하러 왔습니다. 아니, 본인을 신고한다고요? 자수? 뭐죠? 이거 좀 자수네. 이동식 노점에서 햄버거를 판매하는 한 가정의 가장 자밀 굽타와 그의 딸 시라.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 시라의 말수가 부쩍 적어지고 이름만 불러도 깜짝깜짝 놀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변한 딸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던 아빠 굽타. 그런데 아빠, 저 사실 임신했어요. 이제 고작 14살짜리 딸이 임신이라니. 아빠 굽타는 대체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5년간 같은 건물에서 가족처럼 지내다시피 한 이웃 옴카싱. 평소에도 삼촌처럼 잘 따랐기에 그날도 삼촌과 함께 놀기로 했는데 이때 짐승만도 못한 싱은 시라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 울기만 하는 시라에게 너 이거 어디다 말하면은 너희 아빠 엄마 다 죽일 거야 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딸에게 이런 사실을 모두 들은 아빠 굽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굽타는 일단 그를 딸에게서 떼어놓기로 마음을 먹고 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딸 눈앞에 걸리적거리지 말고 조용히 여길 떠나. 아이 그러게 그 딸 간수 좀 잘하지. 근데 요즘 더 이뻐졌던데. 아이씨 내가 연기하고 내가 화가 난다. 정말 후한무치한 인간이네요, 진짜.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싱의 말에 대분노를 한 아빠. 딸을 둔 아빠의 복수. 수건으로 싱의 목과 손을 묶은 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뭐 이건 역시 참 슬픈 사연이네요. 미국 뉴저지 한 시골 마을 스틸워터.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경찰이자 보이스카우트의 교사로도 활동했던 데니스 패그. 그런데 2012년 6월 12일 저녁 자택에서 쉬고 있던 데니스에게 흉기를 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정말 삽시간에 흉기에 수십 차례 목이 찔려 무참히 살해당했는데요. 그런데 데니스를 죽인 살인자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앞선 기사랑 또 비슷한 내용인가요? 자, 이 살인자의 정체. 이웃 주민이자 49살의 평범한 남자인 클락 프레드릭. 자, 검찰은 프레드릭을 무기징역, 즉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4년 6개월 만인 2017년 1월에 그를 석방했습니다. 아니, 무기징역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형이 됐어요? 네, 거기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자, 클락 프레드릭과 데니스 패그, 이 둘의 잘못된 만남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1년 보이스카우트 활동에 참가한 8살의 클락 프레드릭. 그리고 그때 만난 보이스카우트의 교사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경찰 데니스 페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찰이자 교사였던 데니스는 가슴에 상처가 있나 한번 볼까? 선생님이 레슬링 알려줄까? 데니스는 지독한 아동 성도착증 환자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클락이 8살 때부터 12살이 되던 해까지 아주 몹쓸 짓을 이 기간 동안 저지른 거죠. 아니 왜 부모님한테 말을 못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데니스는 클락의 부모님과도 잘 아는 사이였고요. 와, 네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남들한테 얘기하면 너도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정상이 아니었네. 진짜 정상이. 나쁜 사람이네. 진짜 나쁘다. 그런데 2011년 우연히 한 편의점을 찾은 클락. 이때 정말 끔찍하게도 악마 데니스와 마주치고 말았는데요. 그때 그의 옆에는 한 소년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끔찍한 기억들이 소환됐고요. 증오심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2년 6월 12일 그 뒤 복수의 칼로 응징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역시 비극적인 또 결말을 마무리가 되네요. 네. 자, 비록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지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클락의 범행 동기가 하나 둘 밝혀졌고요. 이후 상황은 대반전. 프레드릭의 형량이 감형된 겁니다. 자, 인간의 탈을 쓰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아동 성범죄. 정말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입니다. 2009년 한 여성의 인생을 바꾼 남자친구의 한마디. 넌 정말 추악한 지방 쓰레기 덩어리야. 남자친구에게 이런 망언을 들은 여성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사는 30대 여성 알비나 레인. 보시다시피 그녀의 몸무게는 127kg에 육박하는 초고도 비만 여성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알비나가 이렇게 살이 찌게 된 건 임신을 하면서부터였는데요. 임신 중 남자친구의 언어 폭력과 정신적 학대가 심해져 그녀는 오직 음식에 기댔다고 합니다. 폭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걸 먹는 걸로 푼 거죠. 네. 너는 절대로 살을 뺄 수 없어. 평생 그렇게 살겠지. 돼지처럼. 아우. 자, 이런 끔찍한 독서를 들은 알비나. 그녀는 정말로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이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못할 거라고? 니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두고 봐, 복수할 거야. 그리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그녀의 복수는 바로 다이어트. 저게 이제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라 헤어지고 완전히 달라진 나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 완벽한 복수를 위해 매일 달고 살던 고칼로리의 간식과 패스트푸드와의 이별을 선언. 그리고 식단 조절과 혹독한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20kg이 넘는 체중과 40%가 넘는 체지방들 때문에 다이어트는 험난 그 자체였죠. 자, 그렇게 쓰디쓴 다이어트의 나날이 지나가고 무려 4년이 지났을 무렵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짜잔! 와! 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 명 나갔다. 한 명이 아니라 사람이 한 명 나간 정도가 아니라 어머. 2명 나갔어요. 멋지네요.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살을 뺀 알비나의 멋진 모습을 우연히 전 남친이 알게 됐고요. 네. 알비나, 다시 너와 만나고 싶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었던 사람 그 나인 거 알지? 에이! 진짜 맞아야 돼, 진짜.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글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을까?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이렇게 아주 통쾌한 복수를 날린 알비나. 뜻밖의 복수로 새 삶을 살게 된 그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복수가 아닐까요? 이 사건은 인도 북부에 위치한 우타르 프라데시주 브린다반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뭔가 이 마을에 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것 같은데요. 바지가 안 입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매타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성직자 바바 바스테프 시아스트리. 그리고 그를 때리는 사람들은요. 브린다반 마을 사람들이자 그의 신도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10년 동안 성직자로 생활했던 바바 바스테프 샤스트리가 공공의 적이 된 사연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도 서부의 마하라슈트라주에 사는 두 소녀는요. 힌두교 3대 경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바가바드 기타를 배우러 브린다반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직자 샤스트리는 이 소녀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지낼 곳은 있니? 내 수행지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때? 무료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말 잘 들으면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두 소녀는 성직자 바바 바스테프 샤스트리의 수행지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는 다른 소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실상은 너무나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참된 수행과 교육은커녕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된 삶을 강요받았고요. 샤스트리는 소녀들에게 걸핏하면 심한 구타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 소녀들을 성폭행하기까지. 진짜 나쁜 놈이네요. 성직자라는 사람 저렇게 해도 됩니까? 정말 나쁜 놈이다. 악마네요, 악마. 이렇게 무려 3개월간 정말이지 생지옥에 붙잡혀 살았던 소녀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한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온 세상에 성직자 샤스트리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인생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소녀들. 그래서 피해 소녀들과 마을 주민들은요. 당신은 우리 인생을 망쳤어.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자신들이 당한 성적 학대와 구타를 그대로 복수로 되갚아준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샤스트리. 똑같이 당하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묻고 싶습니다. 2018년 2월 중국 산시성 한중시의 작은 시골 마을 난정현. 자정을 지난 야심한 밤에 비명소리가 온 마을을 울렸습니다. 70이 넘은 아버지 왕지신과 장남 왕샤오준 그리고 막내 왕정준까지 왕씨 부자 셋은 목과 가슴, 배 등 온몸에 무자비하게 칼을 맞은 채 살해당했습니다. 아이고, 또 무슨 일이에요. 일가족을 다. 무슨 일이래요? 이 세 부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은 지극히 평범한 35세 퇴역군인 장커우커우. 1996년 장커우커우와 왕씨 집안은 원래 우애가 좋은 이웃사촌이었습니다.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두 이웃. 그런데 마을의 벼농사를 앞두고 책임자 위치인 도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네가 정말! 언쟁을 높이던 왕씨 일가가 무심코 던진 나무 의자에 장커우커우의 모친이 머리를 맞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이때 당시 장커우커우의 나이는 겨우 12살. 자,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도 왕씨 일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셋째 아들 왕정준을 살인범으로 내세웠고요. 그 결과 무고한 사람을 죽인 대가는 고작 징역 7년형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왕씨 일가는 보석금을 내고 셋째 아들 왕정준은 3년 만에 출소했다고 합니다. 한편 한순간에 어머니를 허망하게 잃은 아들 장커우커우. 결국 그는 복수의 칼날만을 갈게 됐습니다. 18세에 군에 입대 특공무술을 연마. 자신의 인생은 모조리 버린 채 인생의 목표는 오직 복수. 그래서 결국 22년 만에 무고하게 죽은 어머니를 대신해 원수가 된 왕씨 일가를 찾아 살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의 복수를 마치고 나서야 자수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사연이 알려진 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3명을 살해한 남자. 하지만 결코 범죄는 미화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대서특필됐고요. 중국 전역에 씁쓸함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2014년 여성들의 울음과 비명이 이라크 전역에 울려 퍼집니다. 여자 포로들만 죄다 끌고 와. 아주 재밌겠구만. 살려주세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집단인 IS는 쿠르드계 소수민족인 야지디족을 대량 학살, 5,000명 넘게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고문과 학살뿐 아니라 결혼을 강요받거나 성노예가 돼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그런데 이때 이라크인 민속음악 가수인 카툰 카이데르는 이 잔혹한 IS를 피해 이웃 사람들과 함께 신자르산 가파른 암석으로 올라 온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함께 도망치지 못한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IS의 손에 살해당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는 복수를 다할 때까지 노래하지 않을 거야. 야지디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겠어. 그 뒤 그녀는 여성 군대를 설립하기 위해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2015년 1월 이라크 쿠르드족 지역 정부는 야지디족 여성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공식적으로 허가. 이후에 태양을 숭배하는 야지디족 풍습을 반영해 Force of the Sun Ladies, 태양의 여전사대들을 편성하게 됩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모인 태양의 여전사들은 IS에 저항하는 쿠르드족 민병대 페시메르가에 합류해서 그들과 똑같이 피나는 훈련을 하며 IS에 복수하기 위해 매일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천 명의 IS를 다 처단할 것이다. 그리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라크 북동부 지역 모술 탈환 작전에 참여하게 된 태양의 여전사는 최전방에 배치돼 대대적인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치열한 격전 끝에 2017년 10월 이라크 정부군은 승리를 이뤄냈고요. 정말 자랑스럽게도 태양의 여전사들은 모술에 갇힌 야지디족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건 뭐 개인적인 어떤 복수를 떠나서 민족을 구해낸 거네요. 그렇죠.